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오늘 센티멘탈로 먼저 메디톡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펀더멘탈로 최근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어제 상장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펀더멘탈 시간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지난번에 제가 가져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제 레이더에 계속 걸려 나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주식들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메디톡스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제 레이더에 걸려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차별적인 주가 행보, 금방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악재, 법정 리스크가 악재가 있었죠. 이게 법정 리스크가 뭐 행정 심판, 행정 소송하는 것도 1심에서 이겼고 대웅이나 뭐 여기 휴젤이나 이쪽하고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만 잘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은 좀 해소되는 것 같고 해외 사업 쪽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드렸습니다. SK증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코어톡스 여기가 수익성이 좋은데 내수에서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증가세가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해외 매출 특히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최근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온 뉴럭스라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 요 제재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천억 규모의 캐파를 제3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캐파가 그동안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돼 있으니까 여기서 뭐 성장 캐탈리스트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캐파를 6천억 가량 높이면 성장력이 이렇게 성장 위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출도 내년에는 25% 이렇게 올라오지만 영업이익 상당히 중요하죠. 130%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거는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비용 쓰는 거는 뭐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영업 레버리지 덕분에 내년에 이렇게 OP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저평가로 내년 가면 잡히게 될 겁니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맞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어제도 플러스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진폭은 좀 컸습니다만은 어쨌든 강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 말이죠. 이게 중상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 위쪽을 더 보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ER, PBR 절대적인 평가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디톡스 금년은 76.7배입니다. PER 상당히 높죠. 말씀드린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 봐야 되냐 시장은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내년에 130%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 숫자가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35배 정도까지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약품 셀트리온의 현재 밸류에이션 이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센티멘털로 가져온 이유는 뭐죠?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성장 이 스토리가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 2주 전에 41만 원에서 43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40%대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오늘 제가 이제 업계 최초로 이제 방송을 이제 해드리는데 어제 2차 전지 인버스 ETF라는 게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거래됐는데 2%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2% 넘게 올랐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인데 인버스라고 하면요. 인버스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게 기초자산을 설정을 해놓고 파생으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인버스 ETF는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같이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인버스 ETF는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이 조금 안 좋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나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ETF를 사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기초 자산으로 뭐가 지금 들어가 있나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5.5%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15.4, 15.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BM이 14.2, 11.5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해보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25.7%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까지 볼까요? 10.6%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자 또 들어가는 거는 10.6%, 15.5% 이렇게 더해보면은 이것도 상당하죠. 27%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ETF 구성 항목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구성 성분이 거의 50%가 넘어가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주가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포스코 퓨처엠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넣었죠. 시총이 좀 큽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른 2차 전지 주가하고는 행보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따라갈 수가 있죠. LNF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4.3% 들어가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SK 쪽에서도 두 개가 들어갔네요.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10종목을 100%로 해가지고 이 E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10종목의 주가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연초 대비해가지고 8배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계속 제 주위에서 에코프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 황제주자를 내줬는데 이제 90만 원 초중반대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으로 가는 쪽에 이거는 배팅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 행보가 밑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다 같이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올라왔죠. 어제 처음으로 올라와서 장 초반에는 뭐 테슬라가 전날 10%가량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코프로 BM 밀리면서 어제 어쨌든 2% 넘게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목표 주가 계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슬쩍 터치를 해보려고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에코프로 BM 그 증권사들이 의견을 지금 안 굽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보다 목표 주가가 40%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증권사들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증권사들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BM 플러스 30% 상향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31% 아직도 룸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하루 만에 몇 %씩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목표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하향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를 하향할 가능성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회사가 몇 개나 되나 제가 이렇게 쭉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봤을 때 하향한 회사 이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하향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로 하향이 있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죠. 하향이 있었고요. 코스모 신소재 하향이 됐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종목 중에 5개가 하향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 주가가 이렇게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도 하향될 가능성이 목표 주가도 하향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메디톡스를 말씀드렸고 펀더멘털로 업계 최초로 2차 전지 인버스 ETF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